뜨거운 여름을 향해 가는 계절처럼 농부의 일손도 분주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주 특별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철은 씨. 사람들은 그를 농부 행위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몸이 붓이 되어 캔버스가 되어 자연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펼치는 그의 예술 세계를 만나봅니다. 영천의 한적한 농촌 마을. 꽃이 피고 진 자리에는 열매가 연그러갈 채비를 하는데요. 마을에서 한참을 올라간 산에서 작가를 만났습니다. 숲속에서 작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곳은 제가 하루에도 아침 저녁에 올라올 때도 있고, 제가 힘들 때나 또는 좀 휴식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힐링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저 역시 이게 시골에 있지만 마음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싶을 때는 자주 올라오죠. 숲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휴식 공간이자 작업 공간입니다. 자신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캔버스가 되어 뭔가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소나무가 직접 되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과 소나무들 틈바구니에 저 역시가 소나무가 되어서 소나무의 시각으로 다른 나무들과 한번 친구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나무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작가. 자신의 몸 구석구석에 소나무의 질감과 무늬를 그려갑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이라든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저 역시 소나무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보고 이렇게 느꼈던 어떤 소나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소나무가 되어서 소나무가 과연 소나무가 바라보는 자연의 시각은 어떤 모습일까? 산 중턱에 자리 잡고 거친 세월을 견디며 한 자리를 지켜온 소나무. 나무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그가 무대에 올라섭니다.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그만의 행위예술. 사람의 시각이 아닌 나무의 일부가 되어 바라보는 자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왜 그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행위 예술을 하는 걸까요? 저 멀리 바닷가에 가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시야가 시원하게 넓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도 한편 넓어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관객이 많은데요. 저 하늘의 구름이랑 날아가는 새랑 수많은 나무의 관객들, 자연물이 저한테는 다 모든 게 관객이라 생각합니다. 꼭 저는 사람이 저를 바라봐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함께 동화되니까 수많은 자연이 저에게는 관객이라 생각합니다. 바람과 구름과 들꽃이 관객이 된 유일무이한 무대. 이번엔 바위가 되어 자연을 보고 듣고 느낍니다. 오늘 또 뭘 하겠네. 무대가 끝이 나면 농부의 일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사과와 아로니아 농사를 지으면서 과일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일을 하는데요. 인근 농가에 사과를 가지러 가는 길입니다. 급히 출발하느라 페인팅을 지우지 못했네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이 우연하게 이러대. 전지하시고 적고하시네요. 예. 오늘 저 탁구를 올라가가지고 몸에 하고 행위예술 한번 하고 왔습니다. 누구야?
처음에 깜짝 놀랄 때. 깜짝 놀랐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이제 깜짝 놀랐죠. 모르고 이게 이제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조금 아는 분은 좀 알고 계셔서 그런지 예전처럼 그렇진 않죠.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오늘 왜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게 해서. 아 예. 저 머리는 김 사장 맞나? 예, 맞습니다. 몰라보겠다. 죄송합니다. 아 좀 일찍 가가지. 예. 인근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매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니 놀랄 수밖에요. 그 사장 얼굴은 왜 그래요? 저예. 어. 저 뭐 같습니까? 그렇게 뭐 또 뱀 같은 옷. 그런 것 같습니다. 손 나무를 표현했는데. 아 나무. 예, 소나무 안 같습니까? 아 그거하고 좀 그래. 애들은 이렇지 않고요. 좀 특이하지. 아니 더운데 또 저래 칠해가 다니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색다른 산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농촌의 현실을 담은 설치 미술과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행위예술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의 작품 활동은 문화의 불모지인 농촌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집 근처 계곡으로 가서 몸을 씻는데요. 예전에 전기 없을 때, 수도 물 없을 때, 일 마치고 여기 와 씻고. 농사일을 끝내고 계곡에서 몸을 씻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꼈고 그것이 행위예술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씻으러 와서 이렇게 씻는 모습이 내 스스로도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어느 날 촬영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동영상을 만들었죠. 여기서 찍어가지고 작업실에 가서 저녁에 틀어서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 내가 이런 행위예술 자주 해야 되겠다. 동네에 70, 80, 90대는 깨끗하네. 지금의 그가 있기까지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기까지 쉽지 않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제가 생활하는 곳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곳입니다. 다소 불편해 보이는 컨테이너 생활이지만 그에게는 이곳이 가장 편안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편리했지만 답답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미대를 졸업하고 한 10년 이상을 그 도심에서 그 아이들, 성인들 미술 교육을 했습니다. 서양화를 전공한 그는 대구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사실적인 인물화와 풍경화 위주의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콘크리트 안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는 데 한계를 느끼고 귀농을 선택한 겁니다. 예술 활동은 하고 싶은데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녁에 평면 작업을 하겠다는 그 약속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들판에 나가서 농사일은 안 할 수 없으니 일을 하다 보면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해소를 위한 어떤 방편을 찾다 보니 그러면 내가 이 농사 짓는 이 현장, 이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이 없을까? 그 부분이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날 밤 반가운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큰딸 왔네. 학교 갔다 왔는가 보네.
아, 우리 큰딸 학교 잘 갔다 왔어? 코로나 때문에 학교 재밌었어? 어땠어? 재미없어.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제 큰딸입니다. 이름은 김지야.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네. 학교 때문에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지만 가끔 이곳을 찾아 아빠와 시간을 보낸다는 큰딸. 잘. 요즘 지야 요즘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운동하는 거야? 무슨 운동해? 그냥 한캡? 상쾌? 누나하고 엄마하고 기다릴 텐데. 저는 뭐 둘 다 괜찮긴 한데 그냥 좀 신기할 때도 있고 뭐 참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아, 그때는 그림도 좀 많이 그리고 개인 뭐 전시회관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서 슬프죠. 가족의 바람과 기대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은 그의 창작 활동에 무한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와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저희 마을에 오다 보면 저희 마을을 지키는 그 당수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가 이제 회화나무인데 매개체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운전하고 있던 그 현대 문물인 그 자동차,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그 컴퓨터, 자판기, 저는 이제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을 색깔을 입혀서 연결시키는 매체 작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거기서 제 몸의 새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표현해서 자유로움을 표현을 했었고, 그가 가장 자주 표현했던 새의 날갯짓을 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표현하는가 하면 청개구리가 되어 자연과 세상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과를 그 가을에 수확할 시기에 그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빨간색하고 그 사과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농부들이 그 은박을 이렇게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시점에 사과의 빨간색과 은박에 비치는 색깔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그 사과밭에서 제가 그 제 몸에 행예술을 하고 퍼포먼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활동과 농사일의 경계가 없는 일상. 이제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야, 아로니아밭에 풀 좀 비워야 됩니다. 풀이 너무, 일하시는 거예요? 예,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일평생 붓만 잡고 살아온 그가 농기구를 잡았으니 농사일은 고되고 힘에 부쳤습니다. 이야, 이거 뭐 풀이 계락이네. 이 풀이 이만히 많이 자라가 이거. 아유, 아로니아가 욕하겠다. 하지만 농사에 대한 그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먹는 거 역시도 그야말로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짓는 뭐 내 하나 뭐 그렇게 한다고 별만 달라지진 않겠지만 사회가, 그렇지만 나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랄까, 예술에 대한 자존심이 있듯이 이 농사에 대한 자존심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초제를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농부의 자존심. 이는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의 자존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열매는 많이 왔네요. 열매는 많이 달렸는데 아로니아 가격이 너무 폭락이 돼가지고 아로니아 농사 짓는 사람들 지금 뭐 울상이죠, 울상. 저는 그래도 이 아로니아로 가공을 하니까 가공을 해서 먹기 편하도록 원액을 만들든지 가루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나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가 도심의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농부이자 행위예술가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신이 직접 농사진 과일로 생과일 주스를 파는 가게를 연 겁니다. 작은 공간에서 시작하지만 큰 포부를 담았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의 입맛에는 너무 그 단맛, 또 먹기 좋은 어떤 그런 입맛에만 젖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건강에 해로움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들을 직접 그 젊은 청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그동안 제가 시골에서 해온 예술 부분을 지역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이곳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맛을 소개하고 자신의 작품으로 소통하고 싶어서 대학가를 선택한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게를 찾는 손님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 사회적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학생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고 지역 소상공인은 지역 소상공인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은데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재미라고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하루 뭐 팬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인조세가 되어서 젊은 친구들과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즐거움을 만끽해 볼까 싶은 생각에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어떤 너? 부엉이 새 같나? 과연 손님들에게 그 마음이 잘 전달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도 초수 매장인데 지금 홍보차 한번 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분장을 왜 하시고? 아, 왜 했냐면요. 시골에서 행예술 하는 부분을 이 도심에 와서 젊은 친구들한테 또 나의 예술 세계도 보여주고.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직접 했어요. 같이 좀 이따 같이 사진 한번 찍고 가요. 아이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나 사갈게요. 뭐 드시고? 이 아가씨는 경어한 주스, 당근 사과 주스 드리고, 이 친구는 아로니아 사과 주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잘 전달된 것 같죠? 자, 자연을 배달하고 올게요. 그가 진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자연이 주는 위로와 건강함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는 그 도시민들에게 그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주고 싶고, 저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또 하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느 때보다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다시 고요한 자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곳은 그의 작업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손때 묻은 화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평면 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늘 평면 작업에 대한 그 매력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 평면 작업보다는 그 행위예술 퍼포먼스 쪽으로 더 좀 심취해져 있고 꾸준하게 평면 작업도 계속 해나갈 그런 뭐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참 그림을 열심히 뭐 평면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 바랬던데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소녀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화가가 된 그는 자연에서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농부가 되었습니다.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한순간도 붓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품을 저는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작품은 제가 그 행예술을 한 소나무하고도 연관성이 매우 깊고 제가 이 시골에 와서 행예술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그림으로서 이제 그 사실 요 평면적인 그림이지만
설치가 포함이 된 그 영상이 나오는 설치 미술입니다. 이 설치 미술 이후에 제가 이제 행위예술 쪽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면 작업에서 행위 예술을 하기까지 끊임없이 도전해온 작가. 그의 작품과 삶의 길은 닮아 있습니다. 네, 같은 소재입니다. 오른쪽 작품도 보고. 저 역시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어떤 그런 고단한 삶, 또 나의 지금 현실에 대한 고단한 삶들을 고스란히 조금 담아보고 싶어서 표현했던 두 작품입니다. 현실은 고단하지만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새로운 빛깔과 모습으로 위로를 줍니다.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구상해왔던 작업을 하기 위해 마을 저수지로 향하는 작가.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이 이곳에 왔던 처음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인데요. 이곳에 저는 오늘 그동안 그 퍼포먼스라든지 행위예술을 해오던 걸 잠시 멈추고 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 폭의 그림을 담아보고 싶어서 사실적인 그림, 구상 그림을 하러 왔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처럼 삶은 꿈꾸던 대로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건 여전히 그려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의 그 미술관이나 좀 큰 전시관에서 숨소리라든지 새소리라든지 바람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시관에서 미술관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디스플레이하고 그 DP 안에서 제가 행위예술을 그 안에서 관객이 보는 앞에서 직접 한번 펼쳐 보이는 게 그게 꼭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어디든지 좋은 곳이 있다면 가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며 자연이 주는 위로를 전하는 농부 행위예술가 김철은 씨. 새의 날갯짓처럼 자유를 향한 그의 몸짓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할 겁니다.